야, 비릴 줄 알았는데 되게 고소해요. 질감이 푸딩 같아. 오늘은 이색 재료들이 담긴 온갖 통조림들을 잔뜩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큐! 참치, 요리로 참치. 다들 이 노래 한 번씩 기억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참치 통조림 광고송이었죠. 손나은님 얼굴이 중독성, 아니 음악이 중독성이 있어서 더욱 기억에 남는 통조림 광고였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참치 통조림, 시장 규모는 전세계 237억 7천만 달러로 계속 성장 중이며, 이렇게 거부감 없이 잘만 먹는 통조림들이 있는데,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어 먼저 풀고 가려 합니다. 통조림은 유통기한을 위해 방부제를 때려 넣었다. 영양소가 다 파괴된 저급식품이다. 진짜인가요, 셰프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방부제가 아닌 살균과 소독을 통해서 만들어진 완벽한 가공식품입니다. 그리고 급속으로 열탕으로 처리해서 영양소 면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이색적이고 활용도 좋은 통조림, 그리고 너무 이색적이라 도전해보지 못했던 통조림 솔직 리뷰 갑니다. 채소부터 가시죠. 첫 번째 통조림은 토마틸로입니다. 이야, 우리나라에 약간 매실 정도의 사이즈의 이런 컬러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야, 새콤해. 신맛이나 산미가 굉장히 기분이 좋기 때문에 식욕을 굉장히 자극되는 식재료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아이입니다. 생긴 게 토마토랑 닮아있지만 가지과의 꽈리 속에 속합니다. 잠깐, 토마틸로가 뭔 뜻이야? 토마틸로는 아메리카에서 나오는 가지과 꽈리 속 식물입니다. 보통 나초 찍어 먹을 때 보이는 과카몰리 소스에서 볼 수 있고, 스튜나 스프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재료죠. 얘를 다져가지고 소스로 섞기만 해서 올려도 밸런스가 좋은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채소는 당근입니다. 고추가 같이 있는 것 같은. 와, 매콤해. 근데 굉장히 자극적이어가지고 약간 좀 땡기는 맛이긴 하네요. 내가 원하는 샐러드에 같이 토핑으로 활용해보면 요리가 좀 더 굉장히 쉬워질 것 같다. 네, 다음은 철분, 칼륨, 비타민 A가 풍부한 비트입니다. 사탕물하고도 해요. 요, 달콤하다. 굉장히 기분 좋은 단맛을 갖고 있는 식재료이고 상징적인 색깔을 갖고 있어서 요리의 활용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요거트나 마요네즈나 이런 거를 섞기 시작하면 핑크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사랑해주신 1화 핑크 소스 기억하시죠? 같이 대결을 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독보적인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소스에 이쁘게 스케치하듯이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그런 식재료이기 때문에 활용 범위도 굉장히 넓다. 채소를 사게 되면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 이거 씻어야 되고 세척해야 되고 굉장히 수고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손쉽게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식재료이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육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베지버거 통조림입니다. 비건에 대한 니즈가 엄청나게 강해지다 보니까 채식에 대한 니즈는 확실하게 늘고 있다는 건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호호, 그런 맛은 과연? 그냥 이 패키지를 딱 가린 상태에서 먹으면 고기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보통 이탈리안 요리 중에 볼로네즈 소스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비건 버전으로 끓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파스타를 먹어도 비건이고 거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채소를 같이 먹으면 스튜가 되고 그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오늘 공수하기 제일 어려웠던 통조림 등장입니다. 멧돼지, 사슴, 곰고기. 장조림의 형태하고 비슷합니다. 약간 된장이나 간장을 넣어가지고 만든 그런 조림 형태의 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내용물의 형태는 언뜻 비슷해 보이는데 셰프님, 드셔보시니 어떠세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고기 장조림하고 맛이 그냥 거의 똑같다. 캔 제품에서 오는 그 육향은 거부감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멧돼지 통조림의 특징은 뭔가요? 근육질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힘을 이에다 주고 씹어야 될 것 같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렇진 않아요. 곰고기 통조림은요? 끝에 살짝 올라오는 특유의 약간 육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있네요. 우리가 처음 양고기를 접했을 때 살짝 그 누릿함이 온다라는 그런 느낌 있죠? 사슴고기는 어떤가요? 예전에 일본에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예상했어. 약간 살코기가 주일 거라고. 그리고 다른 육류에 비해서 지방이 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질감이 좀 더 이게 단단하고 질긴 느낌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확실히 힘있게 씹어야 돼요. 특히나 일본에서는 굉장히 소비가 활발하고 많이 되는 편이에요.
마치 홍두깨살 부위와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까요, 셰프님?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골이라든지 육개장 그리고 육포, 와 같은 레시피에 활용해보면 새로운 맛의 요리를 창조할 수 있겠군요. 저는 사실 캔 제품으로 나오는 고기를 그냥 원물로 뭔가 딱 내놓으면 약간 좀 상품 가치성이 좀 약간 떨어져 보이는 건 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따가 어떤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치트키 비빔면을 하나 만들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제 땅에서 나오는 걸 봤으니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을 봐야겠죠? 대구간입니다. 조리를 잘하면 굉장히 맛있다고 들었는데 이 캔 제품은 어떨지 한번 좀 뜯어서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간의 이 컬러와 질감이 그냥 육안적으로 느껴집니다. 향은 캔 참치하고 똑같아요. 와, 솔직히 굉장히 비릴 줄 알았는데 되게 고소해요. 질감이 푸딩 같아요. 이로 씹는 게 아니라 그냥 혀로 눌러도 얘가 그냥 으스러질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푸딩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일 파스타 할 때 그냥 이 대구 간으로 만든 오일 파스타를 만들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처럼 이렇게 외식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특정한 부위만 요리에 활용하고 싶은데 대구를 한 마리를 사가지고 간만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장점일 것 같아요. 오, 새로운 식재료를 좀 찾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셰프님, 오늘 이 통조림들 중 어떤 걸 활용하여 맛있는 음식을 보여주실 건가요? 오늘은 사슴고기 통조림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비빔면을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메밀면을 삶습니다. 다음은 쪽파와 청양고추를 송송송 썰어주시는데 단맛과 신맛을 한층 더 올려줄 사과를 썰고 이 요리를 가장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면을 차갑게 식혀준 뒤 완벽하게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양념장으로 설탕, 진간장, 들기름을 넣고 줄기상추와 와사비까지 싹 넣고 오늘의 이색 통조림 사슴고기를 넣어 촉촉하게 비벼주면 양념장은 끝입니다. 면 옆으로 오늘의 주재료는 사슴고기야라는 느낌으로 떨어뜨리세요. 새콤달콤함과 들기름의 고소함 그리고 사슴고기만의 육향이 담기고 쫄깃한 메밀이 입안을 감싸 겨울철 얼어가던 식욕을 따뜻하게 살려줄 비빔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은 어떠신가요, 셰프님? 기름이 넉넉하게 들어가가지고 이 부드러운 메밀면과 단단하고 퍽퍽한 사슴고기랑 만나서 훨씬 더 사슴고기를 퍽퍽하다는 느낌이 없이 즐길 수 있는 디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 활용 범위도 넓으니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제조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위들이 이미 제거가 돼 있으니까 조리사의 노동 시간을 30%나 줄여주고요. 32%의 에너지 효율도 가져온다고 합니다. 통조림 안 쓸 수 없죠. 저도 외국에서 온 다양한 통조림들을 오늘 집에 가지고 가서 다양한 요리 개발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피디님, 가져가도 되죠? 네, 오늘은 친숙한 통조림에 대한 오해를 풀고 평소 구하기 힘들거나 손질하기 귀찮은 재료가 담긴 이색 통조림을 소개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과정에서 불필요한 식품 부위가 제거되어 조리시간 단축, 에너지 절약, 가격 절약 등 장점이 가득한 이 통조림을 통해 레시피를 만드는 과정에서 활용 범위를 극대화하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힌트가 되셨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